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66%로 식약 처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화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예방 효과가 80%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여전히 백신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방역 당국이 믿음을 줄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토종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유바이오로직스의 배경옥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선 회사 이름 어떤 뜻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유바이오로직스 어떤 뜻인가요? 예, 저희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는 유와 바이오와 로직스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회사 네. 이름이 되겠고요. 네. 유는 좋은, 진짜의 이런 뜻이고요. 바이오는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고 로직스는 좋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합해진 그런 이름이 되겠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바이오로직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시작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로직스 하니까 물류 회사인 줄 알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었는데요. 네. 네. 2011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기면서 그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을 말하는구나 네. 라고 하게 되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을 붙인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항원 단백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RNA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 이제 백신을 단백질 서브 유니트 백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막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일정 성분을 저희들이 항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mRNA나 비복제 아데노바이럴 벡터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물질을 사람의 몸에다가 집어넣고 그 유전자 물질이 사람의 몸에서 항원을 만들고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좀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단백질 백신은 과거부터 뭐 비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최근에 플루 백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고 안전하게 이제까지 잘 사용해 왔던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예. 네. 유전자 백신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허가가 난 그런 처음 이제 출시되는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전 단백질 백신은 이제 독감 백신에서도 여러 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안정성이 이미 입증이 됐다는 게 장점인데요. 네. 이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어주벤트, 이 면역 증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아주반트가 이제 좋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백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 단백질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아주반트 면역 증강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반트는 뭐 흔히 이제 TLR4 에고니스트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러스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물질은 모노포스폴리피드 A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제약회사인 GSK가 이제 MPL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이들이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장균을 유전자 재조합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노포스폴리피드 A의 일종인데요. 저희들 2017년도에 이거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좀 받았지만 아주번트 기술이 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데 이 이제 백신을 개발한 후발주자로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m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이제 태생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제 UK주, 남아공주, 뭐 브라질주, 뉴욕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인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변이가 일어나지만
어차피 이제 병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백질이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에 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냥 그 중에서 변이를 잘못 일으키면 병을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부위가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관련되는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원 단백질에 이제 그 단백질만을 이제 써서 저희들이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또 100%다 막아낼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그 아미노산 서너 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변이를 일으키면서 다른 이제 종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별도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전임상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저희 이제 후보 백신 지금 현재 임상 1상에 있는 백신이 타 백신에 비해서 뭐 상당히 이제 교차 반응이 변이주에 대해서도 교차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어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항원 단백질 백신에 뛰어난 면역 증강제 기술 어주번트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1상을 지난 2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해서 50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이 다 끝이 났고요. 네. 이제 4월 초까지 2차 접종까지 끝이 나고 나면 아마 5월 중에는 저희들 이제 중간 리포트가 일상 시험에 대한 중간 리포트가 나올 거고요. 예. 이어서 이제 2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과연 이제 3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식약처라든지 기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드 에피카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면역 대리 지표를 가지고 하느냐 뭐 하는 이런 비혈등성 시험으로 효과를 입증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에서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그 효과가 기존 백신 또는 이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생산을 해서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백신 개발도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백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하는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균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인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 표면에 있는 그런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에만 가지고는 안 돼서 거기에다가 캐리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붙여서 만드는 그런 유빅터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현재 장티푸스 접합 백신을 임상 3상을 마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렴 구균 백신, 수막 구균 백신을 일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랫폼이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게 된 그런 기술로서 이제 유임트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강 기술이다. 네. 이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우리 생체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면역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면역 보조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면역 보조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제 ECML 이런 부분, 이런 성분인데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대상포진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그런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네. 좀 전에 그 코로나19 백신 그 임상과 관련해서 그 면역 대리 지표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예. 이 용어가 좀 다소 어려운데 좀 짧게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ICP라고도 하고 이제 COP라고도 하는데 면역 대리 지표 또는 이제 뭐 방어 면역 지표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존에 허가가 나 있는 제품하고 이제 비교 임상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 기존의 허가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백신의 이제 효과가 뭐 70%, 80%, 90%라고 했었을 때 네. 그런 백신들이 가지고 있는 3상 데이터에서의 면역학적 결과가 이제 전체 항체의 역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항체 역가가 얼마가 되는지, 또 일부는 이제 세포성 면역의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이제 자연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누가 걸리나를 이제 비교하는데, 그 시험을 지금 현재는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관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기존의 백신의 효과가 있었던 백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학적 성질, 그 우리 이제 혈청학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어떤지를 비교를 해서 동등 이상일 때에는 이 백신도 이제 유효한 효과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 약물과 이 새로 개발하는 그 약물의 효능을 비교해서 이게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그 지표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실제는 이제 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신 다른 지표로 가지고 이 정도의 지표가 비슷하면 방어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1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 네.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 생태계를 위해서 제언해 주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 생태계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잘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좋은 말 중에서 이제 돈으로 지식을 만드는 게 이제 과학이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게 공학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네. 많이 하죠. 예. 그 말은 이제 기초 지식이라든지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초 이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학이 발전을 하고, 그 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연계관계가 되는데요. 그 말은 이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또 좀 많이 해주고, 네. 또 대기업에서도 이 벤처에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잘 설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산학, 연, 뭐 병원 이런 데까지 다 연계해서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오픈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아마 나고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만약에 제가 덧붙인다면, 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막 대학마다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시키겠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학을 가르쳐서 좀 더 많은 기초 지식과 이런 이제 뭐 그런 지식을 많이 해놔놓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지식이 풍부하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잘 양성하고 좋은 일꾼으로 키워내겠으니까 학교에서는 좀 창의성과 기본적인 과학적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돼서 코로나 종식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바이오로직스 배경옥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